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11월 27일 타이완에서 거행된 지방선거에서 집권 민진당이 36년 만에 기록적인 참패를 했습니다. 2024년 대선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선거에서 민진당이 참패함으로써蔡英원 총통의 연임이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우선 타이베이 시장 선거에서는 국민당의 짱원년이 위생부장 출신의 천수종을 크게 격파했습니다. 21개 현장, 시장을 가리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당이 13석을 휩쓴 반면 민진당은 5석에 그쳤습니다. 이 밖에 소수 야당인 민중당이 1석, 무소속이 2석을 차지했습니다. 지도에서 파란색이 국민당, 초록색이 민진당입니다. 국민당은 수도 타이베이시, 신베이, 타오유엔, 타이종, 지롱시, 신주현, 짱화현, 난타우현, 이란현, 화롄, 타이동 등 주요 대도시와 현을 휩쓸었습니다. 민진당은 원래부터 텃밭이었던 타이난과 가오슝, 자이, 핑동 등 남부 지역 일부만 지킬 수 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집권 민진당이 중공의 무력 위협을 카드로 내놨지만 실패해 야당이 압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蔡英원 총통은 패배의 책임을 지고 민진당 주석직에서 사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찌감치 민진당의 패배를 예측했습니다. 중공의 무력 위협에 대항한다는 카드를 내놨던蔡英원 총통은 전 세계인들에게 타이완의 선택이 무엇인지 보여주자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슬로건치고는 뭔가 아구가 안 맞는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TSMC가 잘 나간다는 얘기만 들어서 그렇지 타이완의 경제사정은 좋지 않습니다. 매일 10시간을 일해야 월급이 5천 뉴 타이완 달러, 한화로 21만원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일자리도 많잖아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고 부동산 가격도 높아 내 집 장만도 힘듭니다. 이런 와중에 민진당 정권은 우크라이나를 돕는다면서 18억 타이완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남에게 줄 거면 당에 돈을 주라고 반발했습니다. 자기 집 살기도 힘든데 뭐하러 남의 나라에 퍼주느냐는 거였습니다. 국민들은 타이완의 실속 없는 외교 정책에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느닷없이 리투아니아의 대표촌을 만든다고 1억 1200만 타이완 달러를 사용했는데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영사 기능이 없어 비자 발급도 못하는 대표소를 뭐하러 열었느냐는 비판입니다. 또 우크라이나는 비즈니스 대표처조차 없었던 먼 나라였고 오히려 러시아와 관계가 좋았는데 이번에蔡英원 정부가 미련한 외교 정책을 취했다고 비판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한때 친중 매체를 근절하자면서 반중공 시위에도 앞장섰고 차이 총통과도 지냈던 체육관장 전저한도 민진당의 부패에 실망해 등을 돌렸습니다.蔡英원 총통이 조폭단체 텐다오멍 맹주와 친하게 지내면서 검은 돈이 여러 지자체 정계에 들어가는 것을 묵인해온 정황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전저한은 지금이 옛날 국민당의 백색 공포 시대와 다른 게 뭐가 있느냐면서蔡英원 총통을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바흐무트의 우크라이나군 제58 차량화 여단 병사들이 상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러시아 바그너 그룹의 공세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더 이상 싸우지 못하겠다고 한 것은 상부에 대한 불만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불리하면 철수도 할 수 있는 건데 전선을 이탈하면 형법으로 처벌하겠다는 상부의 방침에는 도저히 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추위에 밥도 안 주고 옥쇄하라는 젤렌스키 정권에 항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참모총장 잘루진이는 이 같은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젤렌스키와 서구 주인들의 명령에 할 수 없이 따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기온이 급강하면서 보급을 끊는 러시아군의 전술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사기 저하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후퇴하면 총살이라는 겁박이 있지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라는 절망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이들은 도저히 전선을 사수할 수 없다는 보고를 여단장에게 했으나 돌아오는 지시는 똑같았다면서 항명을 선언했습니다. 러시아 군내에서 항명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는 말들은 모두 거짓입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이 시간이 갈수록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젤렌스키의 처 올레나 젤렌스카는 BBC와 인터뷰를 갖고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 허용되기만 하면 우크라이나인들은 몇 년이고 냉방과 단전을 견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와 자신은 전쟁에도 따뜻하게 지내면서 국민들은 추위와 배고픔을 견딜 수 있다는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젤렌스카는 지난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우크라이나 국민의 90%는 유럽연합 가입이 보장되면 앞으로 2, 3년 동안은 냉방과 단전을 감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부부는 쌍으로 정상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국영TV도 단전 단수에 대비해 국민들이 장작과 발전기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대부분이 나라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선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키예프 당국은 장작의 수출도 금지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선전이 먹힐지 모르겠지만 아직 추위가 덜한 것 같습니다. 키예프 시내는 거의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열흘 전 전력망의 50%가 파괴됐을 때에 비교하면 불빛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파트는 냉골로 변했고 수도 끊겨 사람들은 드니프로 강에서 물을 들여 마시고 있습니다. 위생이고 뭐고 마셔서 당장 죽지는 않으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단전에 젤렌스키 정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전력회사 디텍의 CEO가 국민들은 되도록 서너 달은 유럽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키예프 당국은 이를 뒤집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프로복서 출신의 비탈리 클리시코 키예프 시장은 시의 전력망이 견딜 수 없다면서 시민들의 피난을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젤렌스키가 그에게 헛소리 하지 말라면서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력망은 쉽게 복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노후한 전력 인프라는 모두 구소련 시절 건설된 것이라 부품이 없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손바닥 보듯 파악하고 있습니다. 키예프 정권은 독립 이후 국가 건설을 위해 한 게 아예 없습니다. 모든 인프라가 수십 년 이상 된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따지면 우크라이나는 세계 1위입니다. 이처럼 부패하고 국민들을 사지로 몰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응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국인도 상당수입니다. 도대체 네오나치 극단주의에다 증오심으로 똘똘 뭉친 우크라이나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반면 공산주의를 버리고 사상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멸공을 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라흐타 센터입니다. 러시아뿐 아니라 유럽의 최고층 건물로 꼽힙니다. 높이가 462m입니다. 러시아는 세금도 굉장히 합리적인 국가입니다. 15% 정도의 소득세만 있을 뿐 양도세와 상속세도 없습니다. 한국보다도 훨씬 경제적 자유가 있는 국가입니다. 지금 세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러시아가 과거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가깝고 미국이 옛날 공산주의 소련과 비슷해졌습니다. 러시아가 진작에 폐기한 네오마크시즘이 미국에서 BLM, 피스주의, 비판적 인종이론 CRT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